맞죠? 여기 이해됐어요? SN, 요거 보는 거야? SN이 증가수열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SN이 증가수열이었대.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S의 무한대승. 그러니까 일반항의 무한대승. 1로 가는 거잖아. 걔가 막혀 있는 거지. 2로. 그러니까 증가수열인데 위 막혀 있으니까 SN은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아, 네가 수렴하니까 얘가 수렴하는구나 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쓰게 돼요. 그대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죠. 된 걸로? 얘는 둘 다 같은 거예요? 네, 다 똑같은 소리예요. 너나 다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니까 그렇게 보자. 이런 얘기고 조금 어려웠죠. 성질하러 갑니다. 말 나올 때마다 할게요.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응 한번 해봐. 결국 그거다. 급수형 일반항을 무한번째항으로 보냈을 때 어디로 가겠느냐 그걸 궁금해하는 거다.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돼 지금은. 그럼 성질 이거 중요하죠.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합했어. an이 있대. 얘도 지금 어차피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라고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얘 또한 수열의 극한이었잖아. 수열의 극한이니까 수렴 발산 여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가 수렴한대. 이렇게 극한값 l을 갖는데 수렴하게 되면 일반항이 0으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으로 갑니다. 문 좀 닫아줄래요? 증명할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여기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오케이. 결론이 뭐냐면 요거 A의 n번째 항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그 소리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일반항은 그냥 요거 얘기하는 거야. AN 0으로 간다 그 소리거든요. 이게 참인 명제인데 증명은 이제 좀 이따 하고 연습을 잠깐 해볼게.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어. 2018 빼기 a의 n이 11이었대요. 11이었대요. 이렇게 11인데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은 어디로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손 쳐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이게 무한급수의 합이잖아요. 시그마 다음에 나온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이 소리잖아.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존재하면 네모는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그 소리잖아. 이게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이 네모 박스가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모가 0으로 가야 돼. 네모가 0으로 간다는 소리를 써보면 이 소리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018 빼기 a의 n이 0으로 가야 해요. 그 소리죠? 우리 이거 증명 한번 해봤었어요. 얘 수렴하지? 얘는 수렴 발산 여부는 몰랐습니다만 얘가 통째로 0으로 가면 a는 반드시 뭐로 가야 돼? 2018로 가야지. 그지? 2018로 가야지? 2018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의 답은 2018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그러면 이제 증명해보자. 우리가 볼 것은 AN의 정체를 보러 가야 돼요. AN의 정체를 보러 가야 되니까 해보죠. 뭐 AN은 SN에서 SN-1 이렇게 빼러 가는 거잖아. 근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어차피 우리가 볼 건 무한번째 항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볼 거라서 첫 번째 항이 같으냐 다르냐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n이 무한대로 갔지. an을 구하고 싶어. 그럼 리미트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가서 일단 걸어 놓습니다. sn 빼기 sn-1을 해도 괜찮아. 원래 n번째 항이 같은 거다 보니까 리미트를 때려도 일단 같긴 같을 거 아니야. 두 번째 리미트는 항상 이렇게 찢을 수 있나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밖에 못 짓죠. 근데 얘가 L로 간다는 소리는 수렴한다는 소리고 SN이 L로 가게 되는 순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n-1도 L로 가죠. 그러니까 찢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씩 찢게 돼서 찢게 되면 L 빼기 L 됩니다. 0 되죠. 그죠? 증명 끝이에요. 되죠? 그러니까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했어. 그러면 일반항이 0으로 가. 일반항이라는 소리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AN 0으로 가. 여기 응용해봤잖아. 된 거죠? 0으로 가요. 그런데 원명제가 참이면 이게 대호명제도 참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 하러 갑니다. 대호명제를 해보면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잖아. AN 0으로 가지 않는데요. 일반항 0으로 가지 않으면 얘는 수렴하지 않겠지.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수렴하지 않는 거니까 반드시 뭐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쓰러 갈게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SN은 발산합니다. 이렇게 그거 기억해야 돼. 다시 할게요. 무한급수압이 존재했어. 일반항은 0으로 가야 해. 이건 참이명제 증명했잖아요. 어명제가 참이가 대어명제가 참이야.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발산해. 됐어요? 반드시 발산해요. 근데 말이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 역은 안 성립해. 역은 왜 안 성립하냐면 예를 들 텐데 이런 얘기야.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무한급수압이 반드시 수렴하겠느냐? 존재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한번 봤어요. 이거. 예. 얘는요. 일반항 0으로 가죠. 일반항 0으로 가는데 얘 무한대까지 합하면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봤잖아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됐죠?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됐니?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요 명제 기억하셔야 돼.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반례는 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아니에요. AN이에요. AN이에요. AN이 발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적었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이게 발산하는 거예요. 됐죠? 아까 잘못 적었죠?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뭐 했니? 데모 이번에 하죠? 무한급수의 값 계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요. 딱 하나예요. 그 하나 갖고 다 풀면 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무한급수라는 것은 수열의 합을 하는데 무한대까지 합할 거야. 정확히 얘기해 보면 S1, S2, S3 이걸 나열을 해서 S의 무한번짝이 뭘로 가지 판단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구하라는 소리고 얘를 구하라는 소리는 뭐 표현은 똑같아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AN으로 쓰기도 하고 잘 안 쓰긴 하지만 써보면 n이 무한대로 갔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너를 주목해서 보세요. 결국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수렴 발산 여부를 따지려면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스테이지가 두 개야. 첫 번째 스테이지는 SN을 구한다야.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SN을 구해야 뭐 리미트를 때릴 거 아니겠냐? 이때 SN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무한대를 기준으로 보면 n번째 항까지 합은 일부분이잖아요. 부분합 그렇게 구합니다. 한번 읽어봐. 부분합을 구한다. 그거 해놓고 SN을 구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는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교과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부분합을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 이 두 개예요. 여기에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갈려. 조금 고수들은 SN을 못 구하는 것도 있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아까 이런 거 SN 못 구하지 않니? 이 SN 어떻게 구하지? 일단 부분합을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 그렇게 할 텐데 얘는 SN을 못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이랑 내신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SN을 구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정리하자. 부분합을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 순서는 이건데 여기 살짝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수열의 합 계산 가능한 경우가 있고 계산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자고. 여기가 그렇게 어렵네? 이거 되게 어려워요. 막 적분도 알아야 되고 뭐 별걸 다 해야 돼요. 일단 지금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게.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논리가 지금 맞잖아. 수열의 합을 계산 가능한 경우 부분합을 구하고 극한값을 구할 거니까 SN을 구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예요. 전에 니네 놀러 온 적 한 번 있잖아. 설명회 때.
그때 나랑 저기서 한번 한 적이 있었을 텐데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다. 합니다. 지금 주제는 뭐냐면 수열의 합. 계산 가능한 경우만 볼 거야. 그러면 스킬 4개밖에 없어요. 4개면 게임 끝나요. 첫 번째, 시그마 공식을 쓰거나. 어제가 들어본 적 있죠? 시그마 공식을 쓰거나. 물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부터 생략하도록 하고 이렇게. 시그마 공식을 쓸 때 K제곱이라는 걸 쓰는 순간 우리 지우기 작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유도하려면 뭐로 유도했지? K 플러스 1에 세제곱 빼기 K 해제곱 같은 걸로 유도를 했었었죠. 지우기 작전을 막 지우잖아요. 지우다 보니까 여기 이후로는 다 이걸로 풀 거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부터는 얘를 일일이 하려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화해서 배우고 있었죠.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조금 디테일하게 가자.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하거나 이걸 이렇게 할게요. 시그마 2의 K승.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이걸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경우 얘를 몇 급수라고 불렀던 것 같아? 몇 급수의 합으로 계산을 하거나 등차랑 등비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니? 공비를 곱한다 한 칸 오른쪽에 쓴다 뺀다 계산은 더럽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 세 가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지우기 작전이었죠. 기억나세요? 그래 지우기 작전이었어요. 지우기 작전이 일단 지금 6가지만 할게. 정도가 있어요. 6가지 작전. 또 하나씩